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무척이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올 초에 코스피 2900부터 시작했던 지수는 지난 9월 2100까지 밀렸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정확히 코로나 직전의 코스피 지수와 동일한 위치에 과거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참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내년 조금의 기대감을 주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기회를 끊임없이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치 투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내에 잘 알려진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영원 아웃도어 회사의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잠시 소개하자면 아웃도어 및 스포츠 의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4년 6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1988년 10월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 7월에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면서 영원무역과 영원아웃도어 등의 주요 계열 회사들로 나뉘어져 그룹사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최근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56,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과거 2018년 7만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월 26,000원 최저점을 기록하였고 최근에는 한 56,000원 정도 주가가 형성되고 있으며 시가총액 약 7천억이 넘는 규모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간략히 투자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퍼가 약 1.99배입니다. 2년 정도만 주식을 보유만 해도 현재 수준의 순이익으로 지금의 주가가 나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PS는 무려 28,000원 정도 되고요. 주당 순자산 가치는 18만원 정도 되며 PBR은 0.32배로 투자 지표만 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기업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순자산 가치가 현재 주가의 3배 이상인 주당 한 18만원 정도가 될 때까지 주가를 이렇게 가만히 놔둘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산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 투자자라면 아마 최고의 주식 종목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영원무역홀딩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이익 잉여금이 아니라 실제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9천억 원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말씀드린 대로 약 7천억이 조금 넘는 회사가 현재 보유한 현금만으로도 이 회사의 현재 주식 가치를 넘어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회사가 현금을 8천억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인데 이런 내부적 상황하고는 너무 다르게 시가총액은 고작 7,700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으니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에게는 이 종목이 투자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많은 회사 참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유동 비율이 370% 그리고 재고자산 뺀 당좌 비율이 250%나 된다는 것이고 반면 부채 비율은 고작 40%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와 같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무려 8,880억이나 됩니다. 제가 지금껏 봐온 재무제표 중 가장 이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드네요. 영원무역 그룹사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에 연결된 회사는 총 75개의 계열사로 이 중 하나가 상장회사로 OEM 의류 수출을 하고 있는 영원무역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보시면 75개의 매우 많은 회사들이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단순화해서 중요 회사만 간략히 다시 도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 홀딩스는 50.52%의 지분으로 상장 회사인 의류 OEM 업체인 영원무역을 지배하고 있고, 영원무역은 50.01%의 지분으로 스캇이라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자전거로 유명한 브랜드 유통회사를 또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지만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전개하는 영원 아웃도어의 지분 59.30%를 소유하고 있고, 영원 아웃도어는 또한 60%의 지분으로 스캇 노스아시아와 100% 지분으로 스캇 저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영원무역 홀딩스가 지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최상단에는 YMSA라는 회사가 영원무역 홀딩스의 지분을 약 29%를 보유하며 지배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드리겠습니다. 지분 관계를 살펴보면 영원무역 홀딩스의 제1주주는 성기학 회장이 아니라 바로 YMSA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무역 홀딩스가 지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소유자인 성기학 회장은 16.77%의 지분으로 제2주주이고 제1주주는 29.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바로 YMSA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무역과 영원 아웃도어 등 여러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인 영원무역 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뒤쪽을 관심있게 넘기다 보면 이렇게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YMSA가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른 영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 홀딩스는 영원무역과 영원 아웃도어를 지배하고 있으며, 영원무역 홀딩스는 주로 배당금이 이 지주회사답게 배당금이 주요 매출원이 되겠으며, 이번 2022년 3분기 별도 기준 누적 약 630억의 매출과 56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은 의류 OEM 업체이고 연결 기준 22년 3분기 누적 2조 3천억의 매출과 6,3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영원 아웃도어는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22년 3분기 누적 매출로 3,900억의 매출과 77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인 영원무역은 시총 2조가 넘는 굉장히 규모 있는 회사로서 22년 3분기 누적 매출이 2조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900억이 되겠고요. 국내 노스페이스를 전개하는 비상장 회사인 영원 아웃도어의 매출은 약 지금 3,900억의 영업이익 770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비상장 회사인 자전거 전문 브랜드인 스캇은 약 1조 매출과 1,400억의 영업이익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상장 회사인 영원무역이 연결회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과 자산 그리고 부채 등 100%가 연결되어 재무제표에 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제조 OEM을 하는 영원무역의 영업이익률은 약 15%로서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노스페이스 내수 브랜드를 유통하는 영원 아웃도어의 영업이익률은 약 2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적 자전거 전문 브랜드인 스캇의 영업이익률은 약 1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을 창업한 성기학 영원무역 대표입니다. 이분은 이쪽 산업에서는 굉장히 입지전적의 전설로 통하는 인물인데 70이 넘는 현재의 나이에도 굉장히 활발한 경영 활동을 실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학 회장의 둘째 딸인 그 성래은 영원무역 홀딩스의 대표입니다. 영원무역과 영원 아웃도어를 지배하고 있는 영원무역 홀딩스의 대표이지만 지분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영원무역 홀딩스의 실질적 지배회사인 YMSA의 대표가 성래은 영원무역 홀딩스의 대표로, 그 YMSA 회사의 많은 지분을 이 성래은 영원무역 홀딩스 대표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경영권 이제 승계를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이 이미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그룹 부회장으로서 승진되어 성기학 회장을 이어
그룹 전반을 경영하게 될 차기 주자로서 이 YMSA를 통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무역 그룹사의 핵심 기업인 영원무역은 의류 OEM 업체인데 이제 주력으로 매출을 이끌고 있는 회사가 이제 북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그리고 룰루레몬의 매출 기여가 굉장히 큰 것으로 사업 보고서상에 좀 나와 있고 업계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의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률인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과 특히 영업이익률은 20%를 육박하며 당분간은 보다 견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자전거 전문 브랜드인 스캇이 그 로드용 자전거 중에서 이제 상당히 고사양의 모델의 가격이 무려 1,990만 원으로 2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기대보다 매출과 이익률이 괜찮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전거가 1,990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2023년형 기아 모닝 신차 가격을 알아봤는데 1,200만 원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비교 자체가 불가하겠지만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자전거 브랜드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상에 지배기업 소유 지분과 비지배 지분을 나누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50% 정도의 지분은 영원무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분으로 영원무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유 지분만큼의 손익은 2,054억 정도이고 이외 비지배 지분의 손익으로는 약 2,3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상의 영업활동에서 지난 분기와 비교해 크게 올랐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한 1,000억 정도로서 현재 22년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이 오히려 더 지난 분기보다 늘어서 8,884억을 기록하며 양호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무역 홀딩스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영원무역의 환율 수혜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보다 큰 현금성 자산은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큰 매력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류 OEM과 함께 국내 노스페이스의 성장 그리고 스캇의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 종목 투자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할 투자 포인트가 아닐지 나름 결론을 지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최근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무척이나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바닥이 확인되는 순간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이 수백 년간 반복되어진 주식시장의 단순한 과정이었습니다. 모쪼록 더 좋은 기업으로 더 높은 성공 확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